부모님 약 봉투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점심, 저녁 봉투만 4개, 5개인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약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사들이 실제로 부모님께 경고하는 대표적인 약 복용주의 조합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 아파서 진통제 먹고 감기 기운 있어서 감기약도 같이 먹었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통제와 감기약에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은 100개 이상의 의약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열제, 감기약, 진통제, 폭합 감기약에 모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의 1회 최대 복용량이 4000mg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간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3잔 이상 술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은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제품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통제 드시고 계시면 감기약은 반드시 약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같은 성분이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조합입니다. 혈압약과 소염진통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소염진통제는 의학 용어로 NSAIDS라고 합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티클로페낙 같은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드시는 진통소염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소염진통제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는데 소염진통제 때문에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페인 의학역학조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소염진통제를 복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부전,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이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는 고혈압 환자가 진통제를 선택할 때 소염진통제보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제제를 먼저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혈압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께 진통제를 판매할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이 한마디가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술.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겹치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과 수면제, 신경안정제는 모두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활동을 느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수면제와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거나 고령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가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 매뉴얼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고령자에서는 과다진정,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저용량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수면의학회도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술과 수면제를 같이 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낙상 등의 사고, 정신혼란, 호흡곤란 같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합니다. 같은 양의 약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제 드시는 날은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날에는 수면제 복용을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요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첫째, 홍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제품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특히 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홍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과롤로 병원에 따르면 홍삼의 혈당 저하 효과가 당뇨 치료제와 합쳐지면
혈당 강화 효과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바잎 추출물, 뽕잎 등 혈당 조절 기능성 건강식품입니다. 이런 제품들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이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크롬입니다. 크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미네랄인데 당뇨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당 강화 효과가 증폭되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는데 이것은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은 어르신은 저혈당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약 드시면서 건강식품을 추가하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자주 놓치는 조합입니다. 변비약과 이뇨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뇨제는 부종이나 혈압 관리를 위해 처방되는 약입니다. 변비약, 특히 자극성 변비약은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둘코락스 제품 허가사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사코딜의 과량 복용 시 이뇨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병용 투여하면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해질이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처럼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배출시킵니다. 변비약도 장기 복용하면 체액과 칼륨 손실을 유발합니다. 둘이 겹치면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MSD 매뉴얼에 따르면 저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 약화,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훨씬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전문가 상담 없이 장기간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변비약은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상 복용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주의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사들이 부모님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약은 혼자 판단해서 더하지 마세요. 새로운 약을 추가할 때,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함께 먹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약사에게 말씀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약국에서 복약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을 모두 보여주시면 약사가 상호작용이 있는지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방약뿐 아니라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서요.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을 2개 이상 드시고 계시면 새로운 약은 절대 혼자 추가하지 마세요. 둘째, 약 드시는 중에는 술은 피하세요. 특히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날은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약 부작용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보세요.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약사나 의사에게 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약은 잘 쓰면 건강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조합을 잘못 쓰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과 여러분의 약 복용 안전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주의해야 할 건강기능식품 조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